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시간, 월요일 킹스맨 양지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 법적 쟁점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1심 선고가 2월 10일 정도 내려지는데 최근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졌네요. 2013년 이전에 이미 금감원이 주가 조작 적발을 하고 조사를 했다. 이 내용이 알려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2013년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는 이유가 경찰이 그동안에는 경찰이 2013년에 내사를 했었는데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가 않았었고 뭐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사가 중단됐다. 근데 이제 2020년에 다시 2019년 20년에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금 재판에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2013년 경찰 수사로 내사로 처음에 문제가 됐었다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2012년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거를 좀 문제가 있다라고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알려진 건데 사실 알려진 거를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얘기도 사실 법정에서 지난해 11월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도 벌써 오래됐네요. 근데 이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지난주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다 늦게 알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수사도 그렇고 그 수사에 대한 재판에 대한 보도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동안 금감원이 일관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조사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건 번호까지 매겨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그 법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재판부에서 판사가 먼저 검사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검사님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2009년부터 이렇게 쭉 주가 조작이 있었으면 요즘은 금융감독원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렇게 거래가 막 몇백 번씩 왔다 갔다 수상한 거래가 있으면 이건 문제가 의심되는 거래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들은 자동으로 뜬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뜨면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라고 판사가 먼저 이상하다고 한 거예요. 판사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검사가 아니요 그거 금감원에서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금감원에서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가 133호 금감원 사건 번호가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결국 그렇다면 뭐 조사가 다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건데 첫 번째로는 그게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부러 뭐 누가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 뭐 풍문을 들어서 뭐 주가 조작 선수를 수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거래 데이터를 보니까 이상한 데이터더라. 이거는 뭔가 주가 조작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한다는 그런 그냥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금감독원에서 들여다봤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이 내사를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뭐 데이터가 빠져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이제 지금 현재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이 된 사람이 있어요. 김모 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금융감독원에서 종결하면서 붙였던 이유기 때문에 아니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직접 본인 이럴 수는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끼리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주는 아니고 누군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러 사람들 주주들의 그 계좌를 모아서 이 사람이 조작만 한 거라면 본인 이 김모 씨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결했던 건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검찰에 넘기거나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더 파헤칠 수 있었을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또 따르는 거죠. 두 가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자본시장법상의 주가 시세 조작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 또 이 조사를 했으면 했다고 해야 되지 이걸 왜 금감원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딱 떨어지는 파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금감독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을 해서 아니 이렇게 큰 사건을 금감독원에서 모르고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게 이게 뭐 지금 그때 당시도 검찰총장 배우자에 관한 문제였었고 지금 이제 대통령 이제 배우자였지만 국회 이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번호 133번이라니까 요즘에 뭐 어디 뭐 문서 보관소에 들어가서 서류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금융감독원의 사건 번호 사건 관리하는 파일에 이름만 도이치모터스 써보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나올 그게 아예 없다라고 왜 금융감독원장은 얘기를 했을까? 몰랐던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자, 이 가운데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김건희 여사 또 다른 작전주에 손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은 또 김의겸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김의겸 의원 뭐 두 손 들어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것도 같은 재판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재판장에 또 나왔던 그 재판장에서 그날 나온 겁니다.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말고도 이 주가 조작 선수들이 다른 회사에 손을 또 댔어요. 근데 그 회사의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조작 이 해준 사람이 7억 원이라는 돈을 받고 그 회사 주가 조작이 났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 그 재판장에서 지적한 게 아니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이 다른 회사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에도 이름이 겹치는 사람들이 많네요.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쭉 말이 나온 건 아니라 이렇게 쭉 자료들이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검찰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들 중에 김건희 여사라든가 장모 최 씨도 그 자료들의 화면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료들이 보였다. 이름이 있으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 이름과 거기도 겹친 이름이 나왔으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근데 또 모르겠어요. 김의겸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건 맞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또 바로 또 고발을 하겠다고 나서서 이것도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이거 김건희 여사 민간인 시절에 있었던 예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권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이것도 아니고 그 또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또 굳이 또 형사고발해서 논란을 일으켜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자체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이거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보기 위해서라도 그럼 기록들이 다 다시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의겸 의원은 아마 아예 그럼 자신을 조사하는 김에 명예훼손 조사를 하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그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자 이렇게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그 중에 또 문제됐던 게 지금 말했던 거 이 모든 게 도이치모터스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 입회를 통해서 뭐 검사가 직접 얘기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 나왔다는 건데 이 검사 2명이 지금 다른 지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게 통상적 인사다 아니다 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는 공식 해명을 내놨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혹 제기는 허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검사들이 3년 동안 검사들은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공무하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정기 인사로 이동을 했다. 근데 이제 이 검사들이 수사를 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를 했던 분들인데 사건이 중요한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재판만 하는 검사가 있고 수사를 하는 검사가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건은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직접 들어와서 재판에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수사검사 공판검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인사발령이 났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의혹 제기할 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재판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났으니까. 1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6월 10일 정도에 선고가 됩니다. 이미 선고하니까.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서면 조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 사람들 보낸 것도 혹시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니 왜 아무 조사도 안 하냐. 이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얘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출석을 했는데요. 토요일 날. 결국 수사받고 있는 내용이 배임하고 부패방지법상의 이해충돌 행위로 보이는데 뇌물하고 선거법 이거 다 없어진 겁니까?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흐름이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민간업자들에게 이 처음이라는 건 2021년 7월입니다. 예전에 대선 전에. 대선 직전에. 대선 전에. 아니 이렇게 민간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갔으면 그렇게 많이 벌어가도록 도와준 거 아니야? 그래서 성남시 손해 끼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불거져서 그게 처음 배임으로 거론이 되다가 지난해 이제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사람들이 구속기간 만료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말을 바꿨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많이 주기로 했다. 김만배 씨 지금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반은 이재명 대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정치자금하고 뇌물 쪽으로 주로 수사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말을 했다.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 이 두 사람이 주로 말한 게 김만배 대주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인데 김만배 대주주는 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 쪽이 조금 힘이
약해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초기에 제기했던 배임 쪽을 더 강조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봐요. 아, 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처럼 7천억 가까운 돈을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준 거라면 그럼 이재명 당시 시장은 왜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지.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재명 시장도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그래야 아니에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게 배임죄의 법적 구성 요건은 아니지만 동기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뇌물이나 정치자금이 약해져 있긴 하지만 네. 그 부분도 완전히 빼놓으면 말이 안 되지 않는 걸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배임죄 성립 위해서는 검찰이 이런 동기 부분을 뭐 입증해야 된다는 게 양 변호사님 같이 봐야 될 생각이고요. 거고요. 예. 이 공헌화 비용 이게 5,500억 정도 이것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익이익 환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몰아준 거기 때문에 배임이랑 구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5,500억 가량을 이 성남시에 돌려줬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성남시는 조금 가져가고 이 민간 사업자들은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5,500억 원이나 민간을 회수를 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동 가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네. 터널 공사 이것도 서판교 터널 네, 있습니다. 그 터널도 이거는 그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자기네들 분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성남시가 가져간 게 한 1,800억 원밖에 이익이 안 된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무슨 소리냐? 그거 터널 뚫어놓으면 성남 시민들 다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네, 유리한 공익이 거죠. 되니까 예. 그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이 되려면 성남시에 가져간 게 없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어렵다는 것처럼. 거네요. 자, 그리고 지금 대장동 5인방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146번이 언급이 되는데 공범으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범 그 정도 언급될 것 같으면 공범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참 예. 좀 특이하죠. 희한하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게 대장동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빼줬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 유동기 전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는 이 거론이 된 모양이에요. 네. 근데 흔히 말하는 사다리 거기서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 건너가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주 결정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으니까 이름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럼 이재명 시장이 그거를 도와준 거냐라는 부분의 입증이 아직 덜 된 게 아닌가. 물론 검찰에서는 그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검찰 증거를 뭐 대충 보면 진술적 증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법정에서 또 혐의를 입증하려면 추가로 밝혀야 되는 증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이었으니까 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결재를 한 건 당연하잖아요. 시장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증거가 거기에 결재를 한 거, 뭐 사업 계획을 이렇게 뭐 이렇게 민간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한 거, 그게 민간업자를 위한 거냐, 아니면 성남시를 위한 거냐, 이거는 또 진술밖에 없어요. 진술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뭐 내가 뭐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결제한다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뭘 명확한 객관적인 물증 이거는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닌가. 물론 검찰에서는 그걸 종합해서 입증을 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니 그것만 갖고 어떻게 진술을 입증하느냐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성남 FC 사건도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대장동 합쳐서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법조계 언론들은 그냥 정해진 사실처럼 얘기를 하고는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만 있다라면 이게 어떤 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로 어떤 사건 증거들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 상황이라면 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상황이면 바깥에서 방어권 보장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영장을 청구할지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어차피 영장 청구하면 국회에서 근데 그거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정치의 영역이 돼버리는 건데 이 영장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를 해서 뭐 체포 동의안 이쪽 올리는 걸로 가면 그건 정치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건 온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